안녕하세요, 박대지예요. 제 직업은 세무사, 유튜버, 그리고 박대지예요. 박대지! 오늘 또 오랜만이죠. 제가 엄청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은 유튜브 업로드를 하려고 이렇게 또 짬을 내서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하고 싶은 컨텐츠는 사실 지금 되게 많아요. 뭐 연말정산도 곧 다가오니까 그것도 있고, 그리고 뭐 연금계좌 세액공제 뭐 이것도 있고, 뭐 여러가지 컨텐츠들이 되게 많은데 다음 주부터 또 시간이 조금 날 것 같으니까 또 업로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1월 세무 일정에서 조금 큰 이슈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이고, 그리고 하나가 오늘 할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입니다. 자, 이러한 중간예납이라는 거는 소득세에만 있는 규정은 아닙니다. 여담이기는 한데 이 중간예납 규정은 소득세와 법인세 두 법에 모두 다 존재하고요. 소득세의 기본적인 근간은 법인세에 있기 때문에 소득세에 있는 규정은 웬만하면 법인세에 다 있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된 바에 오늘 아예 1, 2부로 나누어서 1부에서는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2부에서 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법인세 중간예납의 개념부터 좀 알고 가야겠죠. 자, 법인세 중간예납이라는 건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사업연도 기간 중에 중간에 법인세를 한번 내게 하는 제도를 말해요. 여기서 중간예납 기간은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보통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중간예납 기간이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은 법인세 확정신고 때 공제가 되겠죠. 자, 뭐 개념은 어렵지 않죠. 그냥 중간에 법인세를 한번 납부한다, 이게 법인세 중간예납의 개념입니다. 자, 취지로 넘어가면 취지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중간에 법인세를 미리 납부하게 되면 나라 입장에서는 조세 채권을 잃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해당 법인이 3월 30일에 확정신고 때 가서 반드시 법인세를 낸다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인 거죠. 뭐 물론 이런 일은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조세채권 확보의 안전장치를 하는 역할을 하나 하고요. 그리고 원천징수 때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미리 세수를 확보하여서 나라 입장에서는 돈을 먼저 걷기 때문에 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기겠죠. 이렇게 두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중간예납세액이라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참고적으로 이렇게 법인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게 하나가 지금 하는 중간예납이고, 그리고 원천징수제도 있고, 그리고 수시부가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 참고용으로만 들으세요. 자, 이러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누가 납부하는 건지, 그러니까 어떠한 법인이 납부하는 건지를 알아야겠죠. 자, 모든 법인이 중간예납세액 납부 의무가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자, 원칙적으로는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해서만 중간예납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원칙은 이런 거고, 여기에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 의무 면제 대상이 있습니다. 자, 면제 대상은 5개로 간략하게 추려지는데, 첫 번째가 당해연도 중 신설법인, 그러니까 2020년 기준이라면 올해 신설한 법인이 되겠죠. 두 번째가 청산법인 또는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세 번째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법인, 네 번째가 휴업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는 법인,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중소기업 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에 산출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법인에 대해서는 이러한 중간예납세액 납부 의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5개 법인의 대표님들께서는 그 면세 대상에 대해서 세부 요건을 확인해 보시는 것을 한 번 더 권유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어떻게 계산해서 신고를 하냐? 자, 계산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원칙적으로는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셔가지고 신고 납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는 자기 계산 기준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직전 사업연도 기준 계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방법을 아주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선 자기 계산 기준은 이거는 단기 실적 계산 기준이라고 불리는 건데, 그러니까 2020년 기준으로 따지자면 상반기, 2020년 상반기의 실적을 기준으로 단기에 내야 할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이고, 직전 사업연도 기준 방법은 말 그대로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 확정신고 시 부담한 법인세를 기준으로 올해 내야 할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산출하는 기준, 그 방법인 거예요.
뭐 이건 딱히 어렵진 않죠.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계산 방법에 대해서 굳이 아실 필요는 없어요. 뭐 신고를 직접 법인이 신고를 직접 하는 방법이긴 한데 뭐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이러한 방법들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뭐 저 같은 세무사 사무실을 이용하신다면 저희가 쓰는 프로그램이 또 있겠죠. 거기서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뭐 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딱히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또 제가 시간 들여서 괜히 또 얘기를 꺼낸 건 아니겠죠. 일정 법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두 가지 방법 중에 유리한 방법으로 신고 납부하면 된다고 했는데 일정한 법인은 반드시 자기 계산 기준, 즉 단기 실적으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해야 되는 법인들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법인이 해당되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직전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 이건 당연하죠. 직전에 산출세액이 없으니까 직전 기준으로 계산을 할 수가 없는 거겠죠. 두 번째가 이것도 비슷한 맥락인데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미확정 법인도 직전 사업연도 기준을 사용할 수 없겠죠. 미확정된 거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는데 뭐 수정신고라든지 경정청구, 뭐 조사나 불복 등으로 전기 기준의 법인세가 확정되지 않는 법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분할 신설 법인과 분할 합병의 상대방 법인은 반드시 직전 연도 기준이 아닌 자기 계산 기준으로만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 이러한 방식으로 계산을 했다면 이러한 중간예납세액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는지 알아야겠죠. 자, 간단합니다. 6월 30일까지가 중간예납세액 기간으로 정해놓았고 그로부터 2개월 뒤인 8월 30일까지 가 신고 납부 기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납부해야 될 세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이것도 당연히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신청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다들 잘 하셨겠죠. 이미 지났으니까 납부 기한이. 자,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만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뭐 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법인세 중간예납 또 확정신고처럼 세무조정 같은 거 누락하지 마시고, 그리고 실무적으로 기한 후 신고가 중간예납세액에서 엄청 많다고 합니다. 뭐 저희가 3월 달에는 법인세 신고 기한이라는 게 머릿속에 확 정립이 돼 있는데 8월 달은 조금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법인세 중간예납도 조정이나 기한 같은 거 신경 쓰셔가지고 성실한 법인 대표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